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4월 18일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의 요코타 타쿠야 대표, 이즈카 고이치로 사무국장을 비롯한 납치 피해자 가족이 미국의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와 총리 관저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 등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 면담에 참석한 미국의 그린필드 유엔 대사와 하야시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필드 유엔 대사의 발언입니다. 저는 유엔에서 미국 정부 대표부의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뉴욕에서 이 과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족분들을 직접 뵙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경력에서 줄곧 북조선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아픔이나 상실감, 괴로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며 그 아픔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견디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분들의 체험을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 미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가족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모든 납치 피해자의 가족분들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합니다. 북조선의 정책에 따라 뿔뿔이 흩어진 가족 여러분들께서 상봉할 수 있도록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 문제에 대한 약속은 미국의 정권이나 정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미 두 나라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깊은 연결고리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모든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며 피해자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야시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발언입니다. 바쁘신 일본 방문 일정 가운데서도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 기회를 요청해 주신 것에 대해 담당 대신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납치 문제는 역사상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피해자가
자유를 빼앗긴 채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문제입니다. 납치 피해자 본인들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도 호령이 되신 가운데 더 이상 한치의 여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미국 정권으로부터 일관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본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때에도 바이든 대통령께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으며 일미 공동 성명에도 그 취지를 담아주신 바 있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님 역시도 취임하신 후 3년 연속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인권 상황을 협의하기 위한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를 주도하셨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납치 문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디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의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결혼 문화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전통적으로 집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가족들이 손님들에게 직접 음식을 대접합니다. 결혼식 음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떡잔치, 국수잔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조선의 평양 등 큰 도시에서는 상류층은 식당, 호텔에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일반인들 사이까지는 일반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친한 친구, 직장의 상사나 동료 등이 참석합니다만 신랑 신부가 사전에 초대장을 보내고 참석한다고 대답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의 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로연은 호텔이나 전용 의식장에서 진행될 경우가 많고 앉는 자리는 미리 정해져 식사는 코스 요리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결혼식은 신랑의 집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2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결혼식은 짧은 시간에 의식을 한 후 같은 식장에 다른 방으로 옮겨 피로연이라는 형태로 식사와 함께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조선에서는 결혼식은 30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피로연에서 신랑 신부의 인사 외에 부모, 직장 상사에 의한 인사, 신랑 신부의 옛 사진 소개, 친구들에 의한 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개인의 가치관의 다양화로 인해 적은 인원의 결혼식이나 결혼식 자체를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신랑 신부와 친척 등 비교적 적은 인원수의 결혼식을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만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진정됨에 따라 이전의 모임형 결혼식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결혼식 후 신혼 여행으로 해외에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노동당 혹은 부모가 정해주는 배필과 결혼하는 중매 결혼이 전통적인 문화였습니다만 최근 젊은 층들은 출신을 중시하는 중매 결혼보다는 연애 결혼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같은 직장이나 학교, 취미 활동 모임, 가족이나 친척 소개 등 기존 공동체에서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경우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인터넷을 포함한 결혼 소개서를 통해 결혼 상대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소개서는 결혼 소개서에 일정한 회비를 지불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결혼 상대를 찾는 봉사입니다만 젊은 층은 물론 중고년을 대상으로 한 봉사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 여성들 가운데는 결혼 소개서에서 희망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의 미혼이었던 북조선 출신 지인이 결혼 소개서의 소개로 만난 상대는 같은 연령대의 고학력을 가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은 일본에서 잠시간의 일을 하면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3년제의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의 어느 한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의 교제 끝에 결혼에 성공한 지인은 지금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초대를 받아 집으로 간 저는 지인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일본에서의 생활과 북조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인 남편의 말에 의하면 결혼을 하기 전에 지인이 북조선 출신인이었다는 것을 몰랐고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일본에 정착한 것으로 추측하였다고 합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부인으로부터 북조선 출신이고 북조선에서 한국에 정착한 후 일본에 유학을 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없이 북조선 출신의 지인을 바라본 후 북조선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일본에서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말을 하여 지인은 감동받아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인의 남편은 저와 만났을 때 인정미가 있고 가족과 친척들을 소중히 여기는 북조선 출신의 여성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지인 외에도 북조선 출신 여성들 가운데는 60세로 결혼 소개서를 통하여 희망하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72세인 여성도 같은 나이의 배우자를 만나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본에서 사는 북조선 출신인들은 이렇게 일본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등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결혼 문화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날에 저는 그 한국의 전문가들과 웹 회의, 이른바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회의를 좀 했었고, 주로 존성고의 후에 한국, 그 후에 이러한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서 한국 전문가들이 역시 이 존성고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그 과제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하면 역시 되게 중요한 것이 있겠다. 하나는 레무다크화, 역시 힘이 너무나 좀 약화되고 더러워질 좀 그런 문제에 대한 대응, 대적 어떻게 하는가, 이게 하나 큰 과제이고, 또 하나는 그 레가시를 좀 어떻게 만드는가, 윤석열 정권의 전체적 유산을 좀 어떻게 잘 좀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더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이런 쪽에 그 문제, 그런 것을 좀 통해서 나머지 2년 반 정도 남아있는 윤석열 정권의 전적을 좀 볼 수 있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과제란 좀 레임닥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은 내전의 전세를 좀 본다면 역시 야단 쪽에서는 앞으로 더 심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좀 강화시키고 윤석열 정권이 더 어려워지도록 할 것 같기 때문에 역시 레무닥화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윤석열 정권 저기에서도 피할 수 없는 레무닥화랑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레임닥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도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좋은 레가시, 전체적 유산을 좀 만들 수 있는가랑 그 과제는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한국 전문가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레가시를 좀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과제가 나오면은 역시 외교 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외교 면에서 그런 거 생각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역시 일한 관계가 있었다. 지난 2년 반에 역시 그것은 벌써 명백하게 됐던 성과라고 하면은 외교 면에서 제일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일한 관계를 좀 개선됐던 거.
그럼 그런 성과를 풀어서 만들었다고. 또 왜냐면은 전 정권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이러한 관계라는 것은 뭐 너무나 좀 악화되었던 것인데 그런 것을 완전히 회복을 하고 좋은 관계로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다가 많이 했었다고 하니까 이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기초로서 또 많은 그런 노력을 외교 면에서 할 것 같다. 그런 평가를 한국 전문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큰 성과가 벌써 있었던 건데 이런 성과를 좀 계속 유지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잘되면은 큰 레가시 전체적 유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 돌아오지 않은 좋은 이러한 관계란 것은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그리고 이런 좋은 그런 이러한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뒤처러서 이름이 한 삼국협조란 것도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잘 좀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고 또 중국과 관계를 좀 생각할 때도 역시 일본과 좋은 관계를 좀 만들면서 유지하면서 중국과 좋은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를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의미가 있겠다. 중국에 대한 힘이라고 외교적 힘이라고 할까. 좋은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그것도 한국 전문가들이 간주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좀 이러한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것은 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 물론 있고 다음 좀 4년 동안에 다시 한번 트럼프 정권이 나올 때 역시 한국에 대한 또 일본에 대한 것도 좀 포함해서 좀 동맹 관계를 좀 다시 보는 그런 정책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어려움이 나올 때 일본과 협력해서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역시 대미 이 정책을 한 것은 생각할 때도 이러한 관계를 좀 기조에 놓고 하는 것은 너무 의미가 있겠다. 근데 그것은 잘 만들면은 역시 그것은 최대한 레가시, 전체적 유산이 만들 수 있겠다고. 그런 것은 한국 전문가들이 간주를 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러브의 입맞춤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